네,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증시가 시가부터 좀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했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66%나 띄우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4%나 띄우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이 전반적으로 장초부터 이 종목 저 종목 약간 들쑥날쑥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너무 갭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해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수급들의 분산이 일어납니다. 어느 한 종목에 수급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딱히 강한 종목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 상승을 보여줬던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로봇 관련주 유진 로봇, 휴림 로봇, 로보로보, 에브리보,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을 아예 매매를 좀 안 했어요. 보시면 애초에 대장이었던 유진 로봇이 너무 많이 뛰었죠. 22.55%나 뛰었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 16%나 띄울 정도로 로봇 관련주들이 너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상한가에 들어가요. 하지만 아무리 이슈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매물대 계속해서 솟구쳐 있는 이런 매물대들은 항상 경계 대상이에요.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 대장이 이런 매물대를 끼고 있는데 얘네들이라고 해서 쉽게 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로보로부터 보면 상승했다가 결국 유진 로봇이 이 매물대에 맞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뭐 거래대금으로 치면 로보로보가 거래대금 상당히 강했죠. 하지만 앞에 있었던 유진 로봇, 휴린 로봇 1등주, 2등주들이 하락을 할 때 아무리 대금이 강하더라도 시장에서는 3등주는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봇주에서 아마 그 시간의 뉴스를 보고 유진 로봇에서 막 매매를 하신 분들 뭐 하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상한가에서 유지될 때 계속 버티고 있기보다는 좀 분할 매도를 하는 쪽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대금이 상한가 들어갈 때보다 압도적으로 터졌죠. 이럴 때는 뭐 빠르게 매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로보로보는 로봇 관련주는 아예 매매를 안 했고요. 그리고 오늘 메타버스가 조금 반짝 힘을 줬습니다. 근데 요새 범한건영도 그렇고 일성건설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보면 다 뭔가 뒤에 설거지 느낌의 어떤 모양이 강하죠. 뭐 이게 설거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치적으로 봤을 때 좀 찝찝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메타버스가 계속해서 이슈화 될 수도 있고 한 번 더 이렇게 파동을 뽑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오늘은 저는 안 했습니다. 선익 시스템에서 상승할 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은 있었거든요. 뭐 대금은 강하진 않지만 올라간 뭐 파동의 모습을 봤을 때 힘은 있었지만 그닥 매매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바지 사장 정도로 봤는데 그래서 오늘 만약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에서 찐 사장 정말 대금을 포함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면 그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MP조차도 대금이 그렇게 그닥 터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여기서만 잠깐 터졌지 요런 사이에서 뭐 눌림이 있거나 다시 이렇게 폭등이 있거나 급등이 있거나 대금을 동반해서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MP조차도 저는 매매를 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뭐 그렇다면 그 이후 덱스터, 옵티시스, 코세스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매매를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 그 현대바이오를 매매했습니다. 현대바이오를 여기 앞에서 매매를 하고 뒤에서 매매를 했는데 일단 앞에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목에 이슈가 떴습니다. 임상 이상 관련해서 뭐 승인받았다라는 뉴스가 떴는데 사실 그 뉴스는 아마 이때 터졌던 걸 기억해요. 그죠? 근데 오늘 그 수급을 받고 상승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파동을 보고 좀 신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음봉이 껴 있어요. 음봉이 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쭉쭉 올라간다라는 건 사실적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대바이오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종목이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인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앞에 매물대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좀 맞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파동에서 매매를 하고 나서 제가 매매한 걸 보시면요. 보면서 얘기할게요. 보시면 사고 팔고 이러죠. 이 아파동에 올라갈 때 당연히 이런 파동들을 그려주는구나 싶어서 뒤에서 잡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여기도 걸어놨어요. 근데 딱 두가 위에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잡혔으면 여기서도 조금이라도 팔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저기 잡지 못했기 때문에 팔지 못했고 결국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제가 수익을 좀 더 봤다면 수익이 좀 컸을 텐데 결국 손절하는 바람에 뭐 여기서는 약수익만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일동제약도 있었지만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매매를 해보자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급락, 올라갔다 급락, 올라갔다 급락. 제가 이런 모습들이 여러 번 있으면 매매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안철수 관련주로 올랐던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았는데 얘가 좀 상승해 줄 줄 알았는데 상승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간에 손절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손절을 하자마자는 아니죠. 조금 1시간 반 정도 이후에 급등을 해주길래 좀 아쉬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픈 베이스를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킷 스튜디오에서 제가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못 가니까 제가 바로 이렇게 자르고 여기까지 막 끌고 내려오지 않죠. 그리고 오픈 베이스도 제가 이런 구간에서 바로 자르는데 그 이유는 얘네한테 수급이 쏠리지 않으면 결국 그 수급은 어디론가 이동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전 버킷 스튜디오에서 앞에서는 매매 안 했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큰 힘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뭐 네이버에도 HTS 상은 당연히 없었고 네이버에도 딱히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고점을 찍고 찾아보니까 뭐 메타버스랑 좀 약간 엮여있기도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이었나요? 그쵸. 그 신사업에 그거에 대한 어떤 재료가 있었거든요. 가상화폐, 그쵸? 가상화폐. 그래서 이거 타고 결국 지금 가는 종목 없으니까 이 종목에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 싶어서 매매를 진행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쇼박스도 약간의 파동을 보여줬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얘가 상승하면 쇼박스도 당연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버킷 스튜디오를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는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일단 시장이 이럴 땐 제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크게 수익을 내는 장은 오히려 행보장인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시초가를 갭을 띄우면서 상승하는 장은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이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베이스는 괜찮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픈베이스도 그렇게 A급으로 치부하진 않았습니다. 뭐 안철수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징주가 완벽하고 분명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오픈베이스라는 종목도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D파동에서 좀 잡았다라는 건 어느 정도 후회를 하고, 뭐 상승한 것 아쉽긴 하지만 이 손절해도 싸다라고 제 자신에게 말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수급을 보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슈가 정확히 없는 종목에서 이 D파동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고 고쳐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메타버스 쪽이 강했지만 대금적인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했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갈 줄 알았지만 못 갔기 때문에 뒤에선 손절했고 앞에서만 수익을 보고 나왔다. 그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갭이 너무 많이 뛰었고 대장 종목에서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목요일이고 내일이면 또 한 주의 마지막인데 한 주 한 주 너무 빠르게 지나가죠. 뭐 간혹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말이 너무 아쉽다, 주말도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주말에는 좀 머리를 좀 식히고 머리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장중에
좀 급하게 사지는 않는지, 분명히 기술은 있는데 내가 괜히 이 종목이 먼저 올라갈까봐 매수 버튼을 먼저 누르고 보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인드적으로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재료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도 좀 묵상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쉬는 것도 공부이고 쉬는 것도 뭐 트레이딩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주말을 기분 좋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분 좋게 맞이하려면 일단 금요일이 잘 되어야겠죠, 거래가.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